근데 저 위에 보면은 저기 약간 고가다리 같은 게 있어요. 말하자면 비밀 통로?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이탈리아의 예술의 도시 피렌체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라고 불리는 성당의 앞에 있는 광장이에요. 제 뒤에 있는 이 조각처럼 생긴 앞면, 파사드라고 불리는 면을 디자인한 사람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많은 역사책에서 세계 최초의 건축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전에 건물을 짓는 건축가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가라는 직업이 지식인의 직업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책도 쓰고 그렇게 스스로를 홍보했던 첫 번째 인물이라는 거죠. 이 조그만 도시가 왜 그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하냐라고 하면, 옛날에 거의 대부분의 문화는 노동을 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을 고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건물을 짓고 도시를 계획하고 이런 실용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식인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옛날에 석공이 여기서 조각가로 변신하고, 환쟁이라고 무시당하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화가가 되고, 실용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기 시작한 장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처음 일어나서 현대 문명이 시작한 장소로서 피렌체가 존경받기 때문에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가 디자인한 건물 앞에서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역에서 메르카토 센트랄레 중앙시장 쪽으로 걷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생긴 건물이 나옵니다. 바실리카 산 로렌조, 성 로렌조 성당이라는 건물인데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1400년대부터 미켈란젤로가 직접 디자인한 도서관에서 메디치의 후원을 받는 사람들, 즉 종교 관련자가 아닌 사람들도 책을 읽게 만든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죠. 여기 중세 성처럼 생긴 저 벽이 있죠. 메디치 가문의 본가라고 할 수 있는 팔라조 메디치 리칼디라고 하는 미켈로쪼라는 건축가가 지은 그 건물이에요. 여기가 그 미술사 교과서에 나오는, 저 안에 이제 베노토 고쫄리가 그린 유명한 동방 박사들이 예수한테 경배를 표하는 그림이 있어서 그걸 보러 많이들 찾아가는데, 요거는 이제 후문이기 때문에 정문은 올라가서 딴 걸 보고 내려오는 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있는 저 풍경이 아마 피렌체에서 가장 유명한 풍경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피렌체 공작이 말을 타고 있는 장면 뒤로 두오모 성당의 돔이 보이는 저 장면이죠. 아마 피렌체에 대한 로망을 심어준 영화가 두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서구권에서는 E.M. 포스터의 소설인 A Room with a View, 전망 있는 집이라는 소설을 배경으로 한 1980년대 영화가 있었어요. 아시아에서는 당연히 냉정과 열정 사이가 있었고, 그 두 영화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비유가 이 비유예요. 한번 이 비유를 보고 나면 영화를 볼 때마다 아, 거기구나, 놓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니크한 비유죠. 그럼 이제 다음 코스 어딘지 딱 알겠죠? 이제 오스피달레 데 이노첸티에서 좁은 길로 한 300m 내려가가지고 지금 그 유명한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을 끼고 이렇게 돌았는데, 여기서 보면은 단지를 이루고 있는 세 개의 유명한 건물이 다 보이죠. 바티스테로 산 조바니, 성 조바니의 세례당인데, 이 건물만 해도 사실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 카메라로 규모가 안 보이지만 저 건물에는 그 유명한 문이 있죠. 우리가 천국의 문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죠. 그 뒤에 저 어마어마하게 큰 종탑이 있습니다. 지오토라고 하는 화가이자 건축가가 만든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저 브루넬레스키가 디자인하고 고안하고 건축을 감동한 거대한 돔이 있어요. 저 돔을 이탈리아어로 쿠폴라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성당을 두오모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는 돔을 도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피렌체 두오모, 대성당의 돔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두오모가 돔이라는 뜻인가 보다 이래서 돔으로 부른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요.
옛날엔 팔라쪼 델라 시뇨리아라고 불렀지만 지금 팔라쪼 베키오라고 불리는 저 궁이, 저 말 그대로 번역하면 옛 궁이죠. 저 탑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보면은. 사실 피렌체는 카메라로 보여드리기가 좀 아쉬운 동네예요. 왜냐면 카메라는 정교함은 담을 수 있지만 스케일은 담을 수가 없어가지고 절벽처럼 깎듯이 올라가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팔라쪼 베키오가 있고, 나중에 이제 메디치 가문이 파워가 공고해지고 다른 적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옮깁니다. 자기네 사무소를 저 옆에 있는 저 회색 건물로 옮겨요. 저 건물이 우피치 갤러리의 뒷면이죠. 그래서 우피치 갤러리가 말 그대로 우피치 오피스잖아요. 사무실이 여기서 저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디치가 대중과의 연을 끊는다는 그 상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가 팔라쪼 베키오고 여기가 우피치 갤러리, 피렌체가 공국으로 된 다음에 공작의 사무실에 옮겨간 곳이거든요. 근데 저 위에 보면은 저기 약간 고가다리 같은 게 있어요. 말하자면 비밀 통로? 저게 이제 팔라쪼 베키오에서 우피치 갤러리 꼭대기층을 지나서 계속 저 위쪽을 갖다 따라가서 심지어는 다리를 건너가지고 나중에 메디치 가문의 흥망성쇠에서 세 부분에 해당되는 곳이죠. PT궁까지 쫙 이어지거든요. 저게 뭐냐면 이제 사람과 마주칠 이유도 없고 사람과 마주치기 싫고 어떻게 보면 권력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올라가려고 투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질투해가지고 암살할까 하는 그 겁나는 단계,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막 사투하면서 올라가는 에너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내려가는 걸 무서워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게 그거 같아요. 요거를 지은 사람이 그 예술가들의 인생을 쓴 바사리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코리도이오 바사리아노, 바사리의 통로라고 부르는데, 바사리가 지은 비밀 통로가 팔라쪼 베키오에서 우피치 꼭대기층을 타고 쭉 온 다음에 여기서 2층에서 튀어나와서 꺾어서 저기로 가다가 저 폰테 베키오라고 하는 저 굉장히 아이코닉한 다리를 지나가서 팔라쪼 피티라는 데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어쨌든 저 폰테 베키오에 보면은 조그만 뭐 노란색, 뭐 저기 오렌지색 이런 가게들이 있는데 조그만 집들 같이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금은 세공방이었고,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 전통시장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기가 지금 이른 아침이라서 문을 안 열었는데 원래 여기가 다 금은방이거든요. 근데 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런 문들이에요. 이 안에 이제 금은 보화가 말 그대로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로 된 금고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아침에 문을 열 때 이걸 갖다가 재밌는 방식으로 접는데 그 안에 있는 보석보다 볼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 엄청난 크기의 궁은 이제 팔라쪼 피티인데, 제가 여기를 봤을 때 정말 쇠퇴해가는 가문의 어떤 마지막 빅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 뒤에 보볼리 가든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정원도 있는데, 말하자면 이제 메디치 가문이 부와 권력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북적북적한 구 도심에 있을 필요도 없고, 다른 가문의 팔라쪼가 빽빽한 곳에서 정치와 권모술수를 할 이유도 없으니까 한적한 곳에다가 큰 집 짓고 그동안 이 가문이 축적해온 여러 가지 예술품과 새로 커미션한 예술품을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르노 강의 저쪽은 처음 시작할 때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사람들한테 나를 기억해줘요라는 묘비를 남기고 피렌체의 영광과 메디치의 가문의 영광이 같이 소멸돼간 곳. 저는 이 공간이 그렇게 느껴져서 바사리가 지은 이 비밀 통로를 타고 쭉 내려오는 게 400년 정도 한 가문의 역사를 한 번에 경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같이 궁금이 분들과 함께 피렌체의 구도심 3-4제곱킬로미터 정도의 공간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는 문화 유물들을 같이 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